젠더 카르텔이 생겼어요. 학회가 생기고 예산을 따먹고 다 했는데. 그럼 잠깐만요. 예. 아니, 저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예. 인간으로서 심지어 동물로서도 제가 내 납득이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몇 회독을 해야 되냐? 9회독, 좋아요에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게 된 시작이 해외 약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공부하시다가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요. 해외 이제 약사 공부를 했던 거는 아주 제 젊었을 때였고 예.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직전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해외 문제를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게 보게 되는. 근데 이게 예. 관심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자료가 너무 많았구나. 아이들을 네네. 키우는 과정이 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데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느끼한 것도 있어요. 영어권이 왜냐면 이런 자료들은요. 영어, 불어, 독일어로 되게 많아요. 맞아. 독일어로도 되게 많이 돼 있고요. 예. 스페인어. 근데 우리나라랑 너무 안 맞는 언어들이죠. 우리나라 워낙 독특한 언어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네. 그리고 강의까지 하게 된 거죠. 들으신 분들이 충격받고 좀 알아야겠다. 강의 요청이 오게 되었고 강의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그런데 이게 끝이 없겠다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그렇죠.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그렇죠. 자. 누구나 이걸 네. 보고 강의하시라는 의미예요. 강의를 직접 이걸 보고 하라고. 이것저 누구나 하시고 티칭하시고 언급하시라. 아. 자 이제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말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교사가 교육청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이 책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생기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중학생한테 이제 고발을 당했거든요. 학생한테요? 네네.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인 이제 학생이 고발을. 그렇죠. 누가 뒤에 어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어른한테 교육은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뭔가를 배웠으니까 고발할 줄 알게 되었죠. 예. 그렇죠. 우리 대표님 뭐 학생 때 누구 고발해야지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걸 누가 부추기느냐?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교사분들도 뜻밖의 있고 그런 교조가 있고 그러한 그룹들이 있고 그러한 커뮤니티가 있고 네. 그러한 동아리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저한테 알려오셨습니다. 먼저 자기가 이걸로 교육청 고발을 당했다. 제가 일말에 좀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은 이것을 고발당한 이유가 동성애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친 것도 아니고 네네.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되고 있어 라고 예. 그래프를 한 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일말에 좀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왜냐면 내가 제공한 정보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분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증가할 텐데 들고 싸울 수 있는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레퍼런스를 다 끌어모은 거죠. 네. 지금 이게 각주가 거의 800개 가까이 되는데 끌어모아서 레퍼런스로 그럼 대답을 해라.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 나오는 자료다. 이 그래프도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료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이겨갈 수 있도록. 결국 그분은 고발을 당했고 조사 아닌 조사 비슷하게 답변을 막 해야만 했고 결국 그 학생에게 사과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사과를 실제로 이게 더 하셨던 대박인데요. 사과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아이는 벌써 또 졸업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교육 쪽 입장에서도 그 아이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또 누가 고발했는지 못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누군지를 특정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못 되게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과를 하라고 하겠다. 근데 아니, 그 애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누가 장난으로 그냥 고발을 했을 수도 있는 걸까요? 교육청에 고발한 그 아이는 분명히 익명을 원했겠죠.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이걸 너무나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아이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까지 찾는데 네. 이 선생님이 의과학적 팩트를 아이에게 답변한 것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해야지 되고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하는 의료보건인들은 전부 다 범법자가 되는 건가요?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다. 교육 현장이 학생 인권 조례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을 모두 학생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이 조항이 어떻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너무 흔했다. 너무 흔하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좀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한 저에게 이제 묻는 거죠. 이웃 엄마가 아니 기독교는 사랑에 정결하면서 왜 그렇게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난리를 쳐?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그거 묻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독 거기에 기독교가 예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민해서가 아니라 찬성할 사람은 찬성하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할 자유를 남겨주어라. 우리는 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는 의과학적인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고 전 여러 윤리도덕적으로 또는 전통 때문에 난 예를 들어 뭐 컨설버티브하다 기질이 윤리도덕 떠나서 전통적인 사람이 동성끼리의 소유를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근데 그 사람들은 범법자 취급을 하고 혐오자 취급하기
개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전을 펼치는 중이다. 네. 그래서 또리 엄마 그러면 내 말에 대해서 대답해봐. 또리가 자기 생식기 뜯어내고 여자가 되겠다고 해. 그러면 또리 엄마는 막 지지해 줄 거지. 그랬더니 또리 엄마가 아니 그래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내가 말리지 그러면 당연하지. 난 말릴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너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아들이야. 이대 독자야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겠지. 네. 그렇게 얘기해요. 또리 엄마 그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혐오 발언이야. 특정 성소수자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 아비가일 씨처럼 애 뺏길 수 있다니까. 그게 차별금지법의 위력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터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러니까 금방 알아먹어요. 예, 예. 지금 또리 엄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아, 이해가 너무 쉽게 잘 됐는데 네.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맞아요. 중에는.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포괄적 네.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네. 하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네.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금지, 양성평등이죠. 장애인 차별금지, 임산부 차별금지 등등 또 외국인 노동자 차별금지법 네. 그런 조항들을 다 끌어모아서 풀 패키지를 만들자는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이게 개별 조항으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남녀 평등만 하더라도요.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있고 교육기본법에도 그 조항이 있고 너무 많이 겹쳐요. 예, 그리고 외국인 차별금지 조항도 다 있어요.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도요. 장애인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도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타고났거나 또는 네. 비가역적으로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자라는 게 사회적 약속입니다. 예. 그렇죠. 지역 출신에 대해서 차별하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봤더니 강원도야. 이것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차별금지의 정신인 거죠. 그럼 타고난 것에 좋잖아요. 대한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필요한 자, 거죠. 그러면 그런데 성전환 하겠다라든지 동성애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네. 과연 타고나는 것이냐가 결국엔 남는 이슈가 되거든요. 네.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이름을 대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을 저도 들어봤거든요. XQ28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논문이었는데 이름은 그게 모르겠어요.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렇죠. 드러는 보셨을 타고난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있다는 났죠. 건데? 왜냐면 사이언스지 대서 특필이 됐으니까. 사이언스지까지 나왔던 건가요? 네네네. 그때 신학교도 난리가 났었고요.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결국 그게 그 논문 과학적으로 입증이 썼던 된 건가요? 아니 근데 그 논문 쓰신 딘 H 해머 게이 박사님께서 예. 그걸 오히려 이제 2005년도에 12년 뒤에 동성애 유전자 없다. 그걸 처음 이제 발견했다고 하신 분이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바꾸신 거예요? 1999년도에 네. 조지 라이스 박사님 팀이 그거는 잘못됐다. XQ28 유전자는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고 네. 정신병 유전자에 가깝다. 다른 거다. 전혀 다른 문제다. X 염색체 상에 Q28 유전자가 존재한다. 근데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6년 뒤에 다시 또 인정한 거죠. 본인 발표 이후 이제 거의 12년 뒤에 이후에도 동성애 유전자 없다라는 논문이 많이 나왔지만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는 가짜 논문을 쓰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어떤 유전자인지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네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고 동성애 유전자 있다고 자꾸 누가 주장하면 이름을 대라고 해야 됩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이제 고환이 바깥으로 돌출되지 않고 매복 고환으로 태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성일 수도 있고 단순 기형일 수도 있는데 간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터섹슈얼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처럼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23번째 염색체 기형이 있는 예, 그러나 예. 명확하게 남자 아니면 여자인 분들입니다. 자, 염색체 즉 성별이 언제 정해지냐면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수정될 때 정해집니다.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예, 예. 아들이 되고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딸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볼프간이 있고 밀러간이 있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모양이 좀 거의 비슷한데 몇 주 뒤에나 이제 확정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볼프간과 밀러간 자체도 세포로 구성돼 있고 그것들 역시 이미 염색체 상 XY 아니면 XX로 구성이 돼 있다. 37개 조의 세포 핵마다 결정돼 있다. 그래서 간성은요. 남자는 XY여야 되는데 XXYY인 분이 있어요. 실제로. 놀랍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많은 거죠. 그건 예, 예. XY여야 되는데 XXY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생식기 기형이나 호르몬 이상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태어났는데 좀 모호해 생식기가. 그래서 이걸 ambiguous genital 그렇게 불렀어요. ambiguous genital. 애매하다. 생식기가 애매한 거지 성별이 모호한 게 아니다. 이제는 염색체 검사하면은 Y 염색체 안에 SRY 진이 있다라는 거죠. 남성 결정 유전자가 XX 염색체인데도 XX 염색체여야 되는데 X 하나만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생식기가 진짜 모호해. 여자처럼 납작한 게 아니라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터너거든요. 예를 들어 터너나 안드로겐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것들이 23번째 염색체 기형은 있지만은 성별상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재밌는 영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염색체의 그런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놀랍게도 그렇게 앰비규어스하게 태어났는데도 살다 보니까 다 자기 성별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발견되거나 최근에 어떤 사건이 국내에 있었냐면요. 이거 많이 질문하시던데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마 고환이 매복 고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외부로 봤을 땐 납작하니까 여자인가. 근데 이걸 여자 생식기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자 생식기가 있다는 말은 이게 난소나 자궁 경부 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아닌데 마치 여자 생식기가 있는데 고환이 있어서 남자 생식기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자분들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좀 이게 과학자들의 의사들의 의료진들의 정확한 표현을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염색체상 남자더라고요. XY입니다. 또한 XXY라 하더라도 남자입니다. 고환이 정확하게 있는데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이런 경우에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돌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시술이나 그렇죠 시술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드물게 종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없을 게 있으면 종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부모님은 그 종양이 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그걸 드러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수술로.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딸로 키우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XY 남자이기 때문에 장애는 있지만 넌 우리 아들이야라고 키워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혼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혹시 어떻게 됐나요? 여자애로 키우기로 했다는 것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온몸이 XY 염색체인데 생식기를 뜯어냈다고 해서 반대 성별이 되진 않거든요. 자궁을 뜯어내도 남자가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궁을 뜯어내고 아무리 남성 호르몬을 넣어도 XX는 XX. 남자도 아무리 고환 음경 다 제거하고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XY는 XY.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내 자녀에게 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예. 나는 궁금해요. 의과학적으로 그렇게 기다려 보겠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초음파하면서 그리고 고환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잡아줄 수 있다면 도와주되 만약에 종양이 되면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했다 하더라도 너는 고환이 제거된 남자이고 XY 훌륭한 남자야. 장애가 있을 뿐이야. 라고 가르치는 게 그 아이가 자신의 성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돌출된 남성의 성기가 없다고 해서 없다고, 여자라고 그렇죠. 판명을 그냥 내려버리신 거네요. 판명을 이제 여자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판명도 안 난 거고. 그렇죠. 부모님 그렇죠. 자의적으로만. 생식기 기형인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좀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약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저는 최대한 의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제가 상담학 박사잖아요. 네네. 예, 그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사례가 해외에서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떤 사례냐면은요. 이 한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쇼까지 이제 소개됐던 사건인데 남자애들이 태어났고 엄마는 젊은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아빠도 젊고. 근데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자 그런데 8개월 정도 됐을 때 포경 수술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아이가 음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난감해진 거예요. 이제 남자로서 이거 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살아갈 때. 그랬는데 또 이제 상담을 좀 잘못 받은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얘 음경 고환 다 뜯어내자. 그리고 딸이라고 키워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남자였는데. 그렇죠. 포경수술 잘못된 거 하나만으로. 그렇죠. 브루스 라이머. 그래서 어차피 음경을 다쳐서 얘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아예 싹 다 제거하고 딸이라고 속이자. 성별은 결정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뭐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정체성이 중요하고 롤, 젠더 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젠더 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전문가가 그렇게 유도를 그렇죠. 했나 보네요. 그 전문가의 이름이 잔 머니예요. 이름까지 밝혀져 있어요? 네, 잔 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그 기록물에 따르면 이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22개월 됐을 때 그렇죠. 이분 너무나 이제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시고 뭐 하버드에서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22개월에 결정을 하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묶어주고 애기 옷을 여자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분홍 신발을 신기고 그래서 진짜 여자애 같이 이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브루스 라이머는 브렌다 라이머라는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 형제는 당연히 누나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쌍둥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상한 건 아무리 그렇게 속이고 심지어 여성 호르몬까지 주는데도 이 아이는 14살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행위나 특징이 굉장히 이른바 굉장히 머스큘린한 거예요. 남성성이 강한 거예요. 특히 어떤 면이 두드러졌냐면은 보통 우리가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요.
몸으로 싸우는 패싸움은 남자가 더 이상 안 합니다. 말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골격이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니까 예, 예. 이제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 시기가 확 그때 바뀌거든요. 예, 예. 등치 좋은 여자가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데 5, 6학년 되면 그게 다 피지컬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 남자애들이랑 막 패싸움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만약 깡다구가 그리고 막 그 이른바 난 왜 이렇지?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말괄량이 수준이 아닌 거죠.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부모가 말해줍니다. 그때까지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온 사람이 얘를 딸로 믿고 키웠죠. 뭐 호르몬 주사도 놓고 하는데도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던 거죠. 그걸 주도한 게 주한머니예요. 심지어 이 애가 자꾸 남성성이 두드러지니까 주한머니는 이 둘에게 동생과 형이죠 사실은. 예, 근데 이 예. 동생과 누나를 이제 1년에 한두 번 만나게 되면 젠더 롤을 가르치겠다며 그러니까는 주한머니는 불안한 거예요. 얘가 자꾸 남성성이 드러나니까. 네네네. 자기는 학회에 다 발표했는데 타고나는 게 아니다. 성별은 야. 얼마든지 롤로 바꿀 수가 있다. 예, 예. 젠더 롤. 근데 그러니까는 이 둘에게 여성 남성 역할을 가르치느라 무슨 행동을 가르쳤냐면은 남자는 물고기 잡고 여자는 요리하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행위 태도를 가르친 거예요. 누나의 엉덩이에 너의 생식기를 밀착시켜봐. 뭐라고요? 끔찍하죠. 아니 원래는 남자 쌍둥이였는데 지금 남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그럼 근친이잖아요. 성행위를 하게 시켰다고요? 그 직접 행위까지 다 하게 한 건 아니고 그 체위 같은 거, 그러니까 흉내 내보게. 이게 여자의 역할이 알겠지. 이건 남자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겠지. 그걸 한 목적이 얘가 여자가 됐다라는 것을 여성처럼 느끼게 하려고. 그렇죠.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반드시 여자가 돼줘야 되는 그거를- 거죠. 주한머니는 젠더 카르텔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젠더 학기가 생기고 성별은 남자 여자 끝 아무런 카르텔이 없었는데 아니야 남자가 아니 뭔가 something else가 있고 또는 젠더 롤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고 남녀의 성별을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야. 젠더 카르텔이 생겼어. 학회가 생기고 예산을 따먹고 다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잠깐만요. 예. 아니 저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예. 인간으로서 심지어 동물로서도 제가 내 납득이 말이- 잘 안 되는데 예. 그런 시도를 마치 실험용 쥐처럼 했다고 쳐도 그거를 남매끼리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주한머니가 만나기 싫었다고 얘기했어요. 기록물을 미국의 기자가 다 남긴 거예요. 이 기록물을. 예, 예. 근데 이 14살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 15살에 알게 됐겠죠. 15, 16살에 알게 된 거예요. 부모가 말해줬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진짜 극단적인 선택할까 봐. 제가 지금 저 뒷골이 뒷골이 땡기죠. 땡기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예. 정말로. 아까 제가 선물해드렸던 책 미안해 데이빗에 나오는 책 이게 그게 번역서입니다. 예, 예. 존 콜라핀토라고 하는 그 기자가 다 적어내려가고 아. 발표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소개됐던 내용인데 책으로도 나와 있죠. 전 세계 언어로 많이 번역돼 있죠. 결국 이 아이는 자기의 성별을 아빠로부터 듣게 됐을 때 그러면 그렇지 했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얘는 오히려 그 기록에 따르면. 근데 진짜요? 오히려 얘 동생이 놀랐어요. 누나가 아니었다고. 그럼 나 이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이 침통 이제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이제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와. 누나에게 되게 집중하는 그 예, 예. 시간들 등 여러 가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 아들 둘 다 너무 꽃다운 나이 자살했어요. 스스로. 그렇죠. 자살했는데 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특히 이 브렌다로 살았던 14년을 제끼고 이제 나는 데이빗으로 살겠다. 골리앗처럼 나를 속였지만 나는 다윗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승리한 다윗이라며 자기 이름을 스스로 데이빗이라 지었어요.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 모든 걸 이해해주는 어떤 여성을 만나 아이가 이제 둘 있다나 그런 여성을 만나 이혼을 한 여성을 만나 결혼하기도 했지만 이제 사업의 어려움을 한번 겪기도 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공격을 해요. 존 머니 그룹에서는 저거 미친 놈이다. 말 지어낸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워낙에 이렇게 그렇죠. 위대한 교수님 같은 그렇죠. 학계에서 그렇죠. 사랑받는 진짜 다시 사람이다 골리앗 보니까. 진짜 등장한 거지. 그리고 부인도 이제 떠나게 됐. 자신은 그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살아갔지만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잔머니 엄마가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한 거는 잔머니 엄마가 아니라 이 브루스 라이머 예. 즉 데이비드 라이머의 엄마는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한 건 그 사람이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 엄마가 이 데이비드 라이머에게 사과를 하고 엄마가 무지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지금은 그 영상도 삭제돼 있어요. 왜 그렇게? 근데 그 캡처가 잠겨 삭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강의 때는 그 캡처를 쓰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 미국의 일이 아까 우리나라의 일 있잖아요. 전 굉장히 이제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 어린 나이에 생식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네. 성별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 예.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그 음경을 그냥 다쳤을 때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음경이 다친 대로 키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가 수술 받을 때 의사가 졸았나 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진짜 그건 너무 애석하게 생각한다 하고 그 상태 자체를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이를 속인 거죠. XY를 XX라고. 네네. 저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더 큰 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봤을 네네. 때도 그렇다. 대표님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용지법이 통과되면요 그렇게 기형이거나 예. 또는 뭐 이제 장애가 생기거나 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아니고 지금 멀쩡한 케이스, 예, 멀쩡한 아이들도 예.
자신의 성별에 불만이 있거나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그렇죠.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모든 성적 지향, 즉 성적 끌림이죠. 모든 정체성.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이라 함은 타고난 성별과 내가 느끼는 성별이 일치하는 정체성일 수도 있고 불일치하는 정체성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인이 나에게 규정하는 성별과 내가 규정하는 성별이 불일치할 때 나는 내가 규정하는 성별을 인정받아야 된다.